청주시가 사직동 충원탑 일대에 메모리얼 파크와 결합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 제동으로 이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전국 최초로 충북에서 살아보기 청년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5개월 동안 농촌 생활 체험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직접 라이브 방송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SNS나 블로그에 이은 새로운 판로로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자동차 판매왕이 충주에 있습니다. 고객과의 인연이 가장 소중하다는 홍재석 영업부장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고장난명이란 사자성어도 있는데요. 지금의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일처리가 딱 그렇습니다. 청주시가 충원탑 일대에 메모리얼 파크 형식을 빌려 도시 재생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청북도가 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의 대표적 현충시설인 청주시 사직동 충원탑. 지난 6일 현충일을 맞아 추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주로 찾는 기관 단체장 가운데 의전 서열 1위는 도지사입니다. 도유주지만 그동안 청주시가 시설 보수 등 관리 책임을 맡아왔습니다. 청주시는 이 일대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메모리얼 파크와 결합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50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업이 삐걱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금까지 아무 조건 없이 도유지를 무상 사용해왔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을 낙관했습니다. 충청북도에게 사전 설명을 할 때도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충청북도 내부 결재 과정에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건물이 들어선다며 청주시 소유의 땅과 교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교감이 없었다는 논리도 들고 나왔습니다. 청주시는 발끈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상 사용을 해주고 방법을 찾아도 되는데 충청북도가 딴지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토지 교환 절차입니다. 충청북도의 입맛에 맞는 청주시 땅을 찾기도 쉽지 않고 의회의 최종 승인까지 받으려면 최소 서너 달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적정한 부지나 면적 이런 게 서로 이제 양 기관 간에 의견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지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적정한 교환 부지를 찾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차라리 땅을 팔으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응모시안은 오는 9월로 이때까지 토지 교환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청주 충원탑 일대의 도시재생은 앞날을 기약할 수 없게 됩니다. 어른인 충청북도가 조금이라도 양보해서 일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음성군 등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응급 환자 상태를 전자장비에 입력하자 소방서와 병원 등 유관 기관에 정보가 공유됩니다. 환자에 맞는 최적의 병원을 실시간 선택하고 병원은 동시에 환자를 맞을 준비에 들어갑니다. 스마트 응급의료 연계 서비스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주요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제 환자의 인명 수생률이 높아지고 전원이라는 그러니까 병원 간에 이동하는 환자들 수가 아마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북대병원, CJB 등 도내 17개 기관단체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 뭉쳤습니다. 도는 지난 4월 창의적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추진 사업은 의료와 교통, 생활 등 세 분야로 스마트 응급의료 연계 서비스, 소형 전기차 공유 서비스, 배달의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배달앱 연계 서비스입니다. 사업 지역은 충북 혁신도시와 청주시 오창, 오송으로 의료와 생활 서비스가 부족하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신도시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동수단도 편해지고
또 응급 의료 체계도 구축되기 때문에 정주 여건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고 인구 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2월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2년간 국비 등 200억 원을 투입하는 본 사업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전역에 스마트한 환경들이 조성되는데 일조할 예정이고, 그렇게 됐을 때 충청북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충북형 스마트 시티 구축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충주시가 귀농귀촌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충북에서 살아보기 청년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전국에서 뽑힌 4명의 청년들은 앞으로 5개월 동안 농촌 체험은 물론 농촌과 연계한 창업과 취업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너른 콩밭에 초보 농부들이 출동했습니다. 난생처음 경운기를 돌려 밭고랑에 물을 주고 콩 모종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심어봅니다. 땀범벅 농사 체험이 끝나면 이번에는 창업 교육입니다. 노란 메리골드 꽃을 직접 따서 말리고 차를 우려냅니다. 각종 차와 발효 음식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 청년들을 위해 충주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장기 청년 프로젝트. 5개월 동안 농촌 생활 체험은 물론 농산물과 연계한 제품 개발, 취업, 창업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내가 이수하고 또 배워가면 내가 시골에 정착했을 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잘 버무려서 좀 잘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전직 체육교사, 외국 기업에서 근무했던 경험 등을 바탕으로 SNS를 활용한 홍보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재능 기부에도 적극 나섭니다. 젊은 인력이기 때문에 노동력도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일본어로 초중학생들한테 관심이 꽤 일본어가 있다고 해서 그쪽 부분을 재능 기부할 수 있으면 좀 도움 드리고 싶고요. 충주시는 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농촌에 다양한 경험을 쌓고 이 정착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농촌의 활력을 되찾고 다양하게 농촌의 발전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은퇴자 중심의 귀농 귀촌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찾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충주시의 도전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직접 라이브 방송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SNS나 블로그에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새로운 판로를 찾아 나선 겁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의 라이브 커머스 채널에 청주에서 생산된 무항생제 우유와 치즈, 요거트가 올라왔습니다. 목장 소개부터 치즈가 생산되는 과정, 조리법, 시식하는 장면을 2,000명이 넘는 시청자가 지켜봤습니다. 목장 직원들은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의 물음에 답글을 답니다. 서서히 쭉 누르시면 굉장히 탄력이 좋아질 겁니다. 치즈 향기 맡아보세요. 어떤 향기가 나는지. 이번엔 전문 쇼호스트가 도와줬지만 다음부터는 중간에 출연했던 목장 관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라이브 방송에 도전합니다. 앞서는 농촌진흥청과 충청북도의 지원으로 소품 진열과 시나리오 작성 등 자체 방송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1년 내내 농사 지은 것을 판매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현장에서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해서 좀 저렴하게 또 건강한 제품들을 보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농민들이 라이브 쇼핑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기존 TV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등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적고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도 낮아 SNS나 블로그에 이은 새로운 판로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핸드폰만 하나 있으시면 방송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비용도 크게 적게 들고 농업인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그대로 방송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다는 면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포털과 유통회사 등이 운영하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지난해 3조 원에서 2년 뒤에는 8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CJB 최윤광입니다. 전국 최고의 자동차 판매왕이 충주에 있습니다. 1년에 200대씩 30년 동안 자그마치 자동차 6,000대를 판매한 건데요. 고객과의 인연이 가장 소중하다는 홍재석 영업부장을 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탁송받은 차량의 흠집과 단차 간격이 없는지 등 차량 외관을 구석구석 살핍니다. 1990년 충주에서 자동차 영업직원이 된 홍재석 부장은 31년이 지난 현재 회사를 대표하는 판매왕이 됐습니다. 여태껏 판매한 차량만 무려 6,000대가 넘는데 전국에서 세 번째로 회사 내에서 정한 이른바 그레이트 마스터에 등극했습니다. 누적 판매 6,000대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는 역대 처음입니다. 30년 동안 연평균 200대가량을 판매해온 겁니다. 한 달에 목표를 25대로 잡았습니다. 만약에 25대 판매를 달성을 못했을 때는 그 다음 달에 부족한 대수까지 추가 목표를 세우죠. 그다음은 두 발로 그만큼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항상 웃는 얼굴로 고객을 대하고 차량에 대한 꼼꼼한 설명은 입사 때부터 지켜온 철칙입니다. 이 온도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 필요한 사람 맞춰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그거에 선택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고객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 지인들의 소개가 이어졌고 평일이든 주말이든 상담 전화만 오면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차량을 판매한 이후에도 고객 관리는 계속됐고 홍 부장의 열정은 동료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타시는 거 보시면은 너무 어려우신데 많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직원들이 존경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늘 고객이 우선이라는 홍재석 부장은 앞으로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멋진 디자인으로다가 고객님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주신 회사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묵묵히 저를 응원해주신 우리 직장 동료 그리고 가족분들 모두가 함께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어렵고 지루할 수 있는 수학의 원리를 재밌게 풀어낸 디자인 전시가 찾아옵니다. 수학과 디자인,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분야를 전공한 대학생들이 만나 색다른 전시를 기획했는데요. 여기에 지역 미술인들의 큰 잔치인 충북미술대전도 코로나로 지친 도민들과 만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카페에서 만날 법한 거울로 된 오브제부터 기성 조명 제품을 연상시키는 작품까지 공통점은 정 12면체를 기본 틀로 한 디자인입니다. 정 12면체가 가진 12개의 오각형 면을 잡아 빼기도 집어넣기도 하며 다채로운 디자인이 탄생합니다. 수학 교과서 속에서만 만나던 정다면체가 일상 속 디자인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정 12면체를 기본으로 해서 얼마나 다양한 사고와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한지 수식이나 그런 측면의 수학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수학을 수학과 디자인의 절묘한 만남으로 어렵고 지루하기 쉬운 수학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만져보고 우려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조선시대 왕의 행차를 눈앞에서 보는 듯한 생생함이 느껴지는 화성 능행도는 관람객들을 조선시대로 데려갑니다. 민화부터 서예, 포스터, 서양화까지 충북 미술인들의 창작 세계를 만나보는 충청북도 미술대전이 개막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진짜 자기 혼을 다해서 그린 그림이잖아요. 많이 오셔서 좀 감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작품을 보험으로 해서 정신적으로도 힐링이 되고 또 나도 앞으로 이런 거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욕이 생기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전시 문화가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청북도가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를 정부 방침에 따라 다음 달 4일까지 3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경기장 관객은 10%에서 30% 이내로 확대하고 경로당 운영 시간을 오후 1시에서 5시로 변경하는 등 휴가철을 고려해 일부 방역 수칙을 개편했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식당, 카페 등 일반 관리시설 14종은 기존의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청주에선 선제검사에서 40대 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타 지역 확진자의 가족이 무증상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 발 N차 감염으로 50대가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55명으로 늘었습니다. 충주에선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제조업체에서 40대 외국인의 추가 감염 사실이 확인됐고 영동에선 타 지역 확진자의 가족이 발열과 인후통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3,114명입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최근 5년간 4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등에 소재한 종이 제조 사업장 27곳에 대해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평택항 청년 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사망재해 절반 줄이기 노력의 영잔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음 주부터 한 달간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충북 출신의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한국 최초로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을 수상했습니다.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글로벌 4대 회계 컨설팅 법인인 EY가 매년 시상하는 상으로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평가받는 세계적 권위의 기업가상입니다. 올해는 38개국의 기업가 45명이 경쟁을 벌인 결과 서 명예회장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청주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이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동양건설 산업이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에 공급하는 파라곤 센트럴시티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7.25대 1을 기록했습니다. 59제곱미터 D타입은 1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청주 시내권 분양시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주택 등의 분양가 줄다리기로 상당수 사업지에서 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천 지역 최대 규모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들어섭니다. 제천시는 5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덕산면 도전리 10,000제곱미터 부지에 과수, 야채, 약물 농장 등의 처리 유통 복합 기능을 갖춘 남제천 농협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준공하고 연간 3,000톤의 지역 특화 농산물을 취급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 2025년까지 71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양식연구센터 건립과 2029년 연어양식장 40곳을 조성해 460억 원 상당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륙어촌 재생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하고 수산식품 산업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충주 세계무술공원에 민물생태체험관이 들어섭니다. 충주시는 오는 2023년까지 80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의 민물생태체험관을 건립하고 국내외 다양한 물고기를 감상할 수 있는 터널 수조와 키즈카페, 야외 동물원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인 차박 명소로 떠오른 충주의 수주팔봉 유원지에 차박 총량제가 실시됩니다. 충주시는 화장실과 개수대 등 편의시설 확충 전까지 당분간 정해진 구역의 차량 수립수를 200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수주팔봉에는 평일 50대가량, 주말에는 200대 이상의 차량이 몰리면서 편의시설과 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